우리 군 당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대부분이 입영한 지 얼마 안 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초짜 병력으로 구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입수한 영상과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병력 3,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됐으며 국정원은 연말까지 이 규모가 1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숙련된 병력의 손실을 피하고자 미숙한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인해 전술에서 북한군이 고기 분쇄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병력은 대부분 특수부대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허울뿐인 전력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왜소하고 어린 병력으로 구성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확인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정은이 숙련된 병력을 보호하고 대신 미숙한 병력을 전장에 투입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징집된 지 얼마 안 된 병력의 경우 전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통제가 수월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병력에 대한 대가로 월 2,000달러를 지급하며 첨단 무기 기술이나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파병이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며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의 인해 전술 속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SC 회의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청년들을 용병으로 파병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에 관해 묻는 미국 기자에게 답했습니다. Давайте начну с первой части вашего вопроса. Снимки, они вещь серьезная. Если есть снимки, значит, они что-то отражают.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다며 여기에는 상호 군사 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Мы нисколько никогда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тносится к наш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серьезно.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병력이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 북한군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의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으로 전부터 북한군 투입이 거론됐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파병을 결정한 것은 전략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석좌는 현지 시간 23일 CSIS 홈페이지에 북한이 러시아에 보낼 병력 기수는 한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일단 북한이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서방 국가 중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유럽과 더 밀접했지만 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관계 유지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차 석좌는 유럽 각국 정부는 유럽인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내겠다는 북한의 결정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김정은의 전략적인 결정은 장기적으로 북한과 유럽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차석자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비살상무기만 지원했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상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북러 관계 동향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비살상무기만 제공해온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차석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과 나토의 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차석자는 내다봤습니다. 차석자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러시아의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파병은 중국으로서도 불편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반갑지 않고 북한의 파병이 향후 한반도나 중국 주변에 대한 미군 배치와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파병 결정을 중국이 아닌 러시아에 다 걸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를 향해 불만을 드러낼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석자는 중국이 탄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석유 코크스 등의 북한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식량이나 연료보다 더 비싼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북한이 원했던 첨단 군사기술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예전부터 미국의 방공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대륙 간탄도 미사일 기술과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파병은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최대 위기로 이어지는 포석이 될 수도 있다고 차석자는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장병들에게 전투에 가담하지 말고 투항할 것을 촉구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는 유튜브와 텔레그램 채널에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푸틴 정권을 위해 파견된 인민군 장병들에게 호소한다며 이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러시아군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말라며 투항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투항할 경우 머물게 될 수용소의 전경을 소개하면서 고기와 신선한 채소가 포함된 하루 3끼 식사가 제공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는 나는 살고 싶다 채널에 북한군 대상 선저물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북한 군인들이 첫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군 측에 참여한 중국 용병 겐유잔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겐유잔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북한 군장교 8명이 루안스크 전선에 투입된 첫 전투에서 단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 겐유잔은 중국 국적의 전사자 153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북한 군인들에 대해 참전하자마자 사라졌다며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평양 군인이 사나울 것이란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장교 8명이 참전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죽었다고 말했는데 키이우포스트는 그의 발언이 북한군의 전투 능력을 조롱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겐유잔의 신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라디오 자유아시아와 일부 중국 매체는 그의 본명을 휴양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는 그가 왕웨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병력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1,500명에 이어 지금까지 러시아로 향한 북한 병력은 3,000명에 이른다고 국정원이 전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전체 파병 숫자는 10,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약 1만여 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파병이 본격화하면서 내부 동요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 관련 내용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북러 간 신조약 체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력과 사기가 우수한 북한 최정예 부대가 파병됐지만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 진지를 무단 이탈한 북한군 18명이 러시아군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국경과 7km 떨어진 러시아 쿠르스크주 진지에서 훈련을 받다 부대를 이탈한 북한 장병 18명이 이틀 뒤인 16일 이탈 지점에서 60km 떨어진 러시아 브랜스크주에서 검거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훈련을 마친 북한 인력이 식량을 배급받지 못했고 아무런 지시 없이 며칠간 숲속에 방치되자 이 중 일부가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기 위해 진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들은 쿠르스크주의 북한군 교관 약 40명이 러시아 군인 50명과 함께 훈련 중이었으며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군사적 풍선의 사용법을 러시아군은 북한군의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쳤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 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네, 그러니까 파병이 아니라 거의 용병이다. 우리는 이제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숙련된 특수부대가 같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제일 대비될 수 있는 것이 한국군의 이제 베트남전 파병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때 우리 그 국기 들고 우리 전투복 입고 그리고 한 송씩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갔잖아요. 그게 예. 이제 맹호부대, 비둘기 부대, 뭐 청룡부대가 그런 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쭉 보면 예. 북한은 북한 뭐 인공기를 들고 간다든지 또는 북한 군복을 입고 간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러시아제 보급품을 다 받아서 간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속이려고 그러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10,000명이 가든 12,000명이 가든 이것이 하나의 지휘부대로서의 어떤 편성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군에 일부 예. 계속해서 소속돼서 분산 배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러시아 용병은 네팔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10개국에서 용병들이 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북한도 정규 부대를 파병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병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원래는 파병되면 그 나라 군복을 입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본인 나라 군복을 입는 그렇죠. 거죠. 자기 예. 나라의 군복을 예. 입고 자기 나라의 마크를 붙이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유엔군으로 참전했잖아요. 그 예. 나라들도 다 자기 군복 입고 왔어요. 우리가 월남 갈 때도 베트남 갈 때도 다 우리 군복 입고 갔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상 폭풍 군단이면은 최정예 특수전 부대 요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들을 보면 영상에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앳돼 보여요. 예. 그래서 폭풍 군단의 그 요원들은 그래도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저 인원들은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인원들은 전투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 인원들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용병 개념이고 그것이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죠. 예. 그럼 숙련된 특수부대가 아닌 요원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뭐 군인도 아니고 용병도 아니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할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아니요. 임무와 역할은 이제 예.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에 갔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 지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배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월 미군 사령부하고 주한 미군 사령부는 저기 주월 한국 사령부하고 예. 주월 미군 사령부는 협조 관계였지 서로 이렇게 배속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독립적으로 돌아갔군요. 독립적으로 한 거죠.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가는 거 보면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파병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